자, 결과적으로 쌤이 지금 찾은 게 이 부분 A, 2A 찾았고 A, 3C, 3D도 찾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보고 더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똑같은 위치로 행렬 똑같이 더해야 되니까 2하고 3을 더하고 4하고 마이너스 3을 계산해서 5, 1 이라고 끝난 겁니다. 되겠나요? 사실 어렵다는 개념보다는 눈에 안 익어서 어려워요. 자, 곱셈 성질까지는 오늘 단위 행렬까지만 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볼게요.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는 질문이 좀 많을 겁니다. 맞아요. 다음 시간에 근데 목요일 하루 더 질문이나 받고 유형별로 RPM도 좀 살펴볼게요. 네. 자,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고 MN이 자연수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제곱 형태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행렬은 지금 이거랑 이거는 다르죠? 자, A하고 B를 곱했다고 적어놨어.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3, 2, 5. 천천히 할게요. 1, 4, 4, 2, 2, 4, 8. 뭐가 됐나요? 3, 3은 9, 4, 1은 4, 9, 4 더해서 13. 3, 4, 12, 4, 2, 8. 적었죠? 보이나, 예주? 자, 3, 4, 1, 2, 1, 2, 3, 4. N은 실제로는 B 곱하기 A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가로, 세로 하면 3하고 12, 15, 6, 16, 22, 1, 6, 2, 8 같아 달라. 즉 일단은 행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교환 법칙 성립이 안 하니까 원래 기준은 항상 차례대로, 앞에대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알겠나요? 교환 법칙이 안 되니까 바꿀 수가 없어서 힘들어, 계산이.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A 제곱은 AA로 볼 수 있겠죠? 똑같은 거는 거듭 제곱으로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그래서 A 세제곱은 A 제곱 A가 되어 있는데 그럼 A 세제곱은 AA 제곱으로 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A 세제곱은 A 제곱 A, A 4제곱은 A 세제곱 A, A의 n 플러스 1제곱은 A n제곱하고 A를 따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지금 쌤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수 법칙을 생각해서 A m제곱 A n제곱. 예를 들면 A 세제곱과 A 5제곱 곱한 거는 그냥 A 8제곱으로 써도 됩니다. 그럼 n은 나중에 뭐 A 제곱 곱하기 A 6이든 뭐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 법칙 성립한다 생각하면 A의 m제곱에 거듭제곱한 n은 A mn을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거듭제곱은 정사각 행렬만 되지 나머지 거는 계산을 못할 수도 있어. 여러분 1행 2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1 곱하기 2행렬이랑 1 곱하기 2행렬을 계산 못하지? 그래서 거듭제곱 자체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하는 거는 지금 세제곱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생각을 들어야 돼. 무슨 말이냐? 그럼 a 제곱을 하기 위해서는 a 곱하기 a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2, 0, 3 마이너스 1, 2, 0, 3을 계산할 거야. 가로, 세로 하게 되면 1과 0, 1 마이너스 2와 3을 하면 4 0과 0이니까 0 9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a 세제곱을 할 때는 a를 연속으로 3번 할 필요 없고 a 제곱에서 a를 곱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니? 그래서 a 제곱 적으면 1, 4, 0, 9를 적었지. 여기서 한 번 더 마이너스 1, 2, 0, 3을 계산할 거야. 가로, 세로, 가로, 세로 행렬.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 2하고 4, 3, 12, 14. 됐습니까? 0하고 마이너스 1, 9하고 0 하면 0. 0하고 2는 필요 없고 3, 9, 그대로 그냥 곱하기 한번 해본 겁니다. 거듭 제곱. 자, 곱셈의 성질. 자, 중요한 겁니다. 1번이 뭐라 나와 있어? 교환 법칙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순서대로 계산을 보통 하는 겁니다. 즉, 교환 법칙은 안 된대. 그럼 여기 있는 봐봐. A, B를 계산하고 나서 C를 하나, B, C를 하고 나서 A를 하나.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은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3번이 뭐가 중요하냐면 A에 B 더하기 C가 있지? 여러분, C에 A 더하기 B가 있으면 이거를 CA 더하기 CB라고 적어야 되지. 근데 우리는 다항식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 알파벳이 빠른 걸 먼저 적었잖아. 그러면 이걸 보고 AC, BC라고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행렬인 경우는 그냥 있는 순서대로 탁 치고 적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잔머리 굴릴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3번 살펴보면 A, B, A, C를 그대로 적었다는 뜻이고 뒤에 C가 있지? 그래서 A, C, B, C로 적어야 돼요. A, C, B, C. 분모 법칙. 됐습니까? 자, 실수배는 A에 곱해도 되고 B에 또 곱해도 되니까 K를 나중에 계산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정수가 아닐 때는 A에 곱하든가 B에 곱하든가 알아서 고쳐서 계산하면 됩니다. 실수배는. 자, 5번은 어떠한 경우더라도 영행렬은 0000밖에 없겠지. 그럼 0이라고 보면 당연히 0밖에 안 나오겠지. A5, OA는 0. 쌤이 어제 항등원 영혼 개념 때문에 이게 꽃샘에 대한 항등원이라는 얘기를 사실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냥 0을 곱하면 당연히 0이겠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래서 계속 신경 쓸게 행렬은 뭐다? 교환 법칙이 안 되니까 순서대로 계산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잔머리가 그래서 생각보다 좀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AB는 BA는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참고가 중요합니다. 참고 봐요. 참고 외워야 됩니다. 참고에 별을 한 5개나 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을 무시를 하는 게 행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개 곱하면 0이라고 둘 중 하나 0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선 방정식을 이만큼 많이 풀었는데 안 그래요? 근데 2개 곱이 0이라고 해서
둘 중 하나가 0이 아니고 둘 다 0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행렬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자, 봐요. A,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6, B, 4, 2, 1이 있는데 A, B를 곱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0, 0, 0, 0, 0이 나오죠? 그럼 곱했다고 0인데 둘 중 하나가 0이야? 아니지? 그래서 행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이 성립이 안 하는 게 많아요.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1을 오히려 꼭 외워주세요. 두 개 곱이 0이라고 해서 둘 중 하나 0이다가 틀렸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L을. 자, 2번도 볼게요. 자, 여러분 2번은 여러분 A, B는 AC니까 A를 약분하면 B랑 C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 뜻이야. 맞지? 우리가 알고 선에서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시 예시를 보면 A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B, C가 있어. 그럼 A, B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A, C를 곱해도 똑같은 결과 나왔지? 그런데 A가 똑같다고 해서 뒤에 1, 2, 3, 4랑 2, 0 사이가 같니? 다르지? 그래서 A, B는 A, C이면 B는 C이다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실제로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지수 법칙이나 곱셈 공식이 성립 안 하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A 제곱 AB BA 플러스 B 제곱으로 따로 다 해야 돼요. 실제로 AB랑 BA가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나요? 문제에서 같다고 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 유형별로 있는 거니까 그건 따로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하나하나 다 전개해서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단위 행렬 전까지만 해볼게요. 내일 단위 행렬을 끝내봅시다. 헬리햄튼도 내일 할게요. 단위 행렬을 할게요. 일단 곱셈 자체가 먼저 익숙해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곱셈까지만 해볼까. 자, 필수예제 10번을 하는데, 자,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져서 사실 문제야. A제곱 빼기 B제곱을 봤을 때 합차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이제 문제라는 거야. 행렬에서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N은 어떻게 해야 될까? A를 직접 제곱하고 B를 직접 제곱해서 빼야 돼. 행렬에서만큼만은. 알겠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연립 방정식 풀듯이 A, B를 찾아야 되겠지? 그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를 맞출래? B를 맞출래? 오케이? 그럼 A를 맞춰보려면 2A 플러스 B 앞에 있는 식은 그대로 적어주고 싶어.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4. 자, 그럼 A 플러스 2B는 우리가 A를 맞춰주기로 했으니까 전부 다 2배를 해서 8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10까지 해봤습니다. 당연히 가간법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겠다? 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B는 2에서 8 빼면 마이너스 6 3 빼기 0 3 6 마이너스 3 나눈 생각하겠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해봤어요. 자, 어디가 편할까요? 쌤은 A만 남기려면 L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걸 B를 이야기해서 2를 나눠도 되겠지? 아무거나 기억 니은 편하니까 어디에 넣어볼까? 오케이, 그러면 니은에 대입했다고 쌤이 해볼게요.
그러면 잔머리 좀 쌤이 조금 굴려서 여기서 2b를 뺐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2를 곱한 걸 적을게요.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4 빼기 4는 빵.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 2 어이구야 마이너스 1 됐나요? 자, 그럼 저거를 합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행렬에서만큼은 됐습니까? 그래서 난 이걸 보고 a 제곱을 찾아야 돼요. 가로 세로 해봅시다. 0 0 0 0 0 마이너스 2 0 1 됐습니까? b제곱을 직접 해야 되니까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가로 세로 2는 4 1 5 마이너스 2 2 0 마이너스 2 2 0 1 4 5 그러면 질문이 a제곱 빼기 b제곱 이 두 개 보면서 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쌤이 답을 좀 위에다 적시하면 0에서 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5 0 0 마이너스 2에서 0 빼면 마이너스 2 1에서 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안 된다고 깔고 해야 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을 계속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곱하기를 오늘은 그 곱하기에 익숙해지는 거 12까지 해볼게요. 자, 이번엔 추정이라는데 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해보면 자, 필수예제 11번 A가 1, 0, 마이너스 1, 1이라는 2차 정사각행렬인데 이거를 거듭 제곱했을 때 1, 0, 마이너스 11 되는 거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건데 그럼 먼저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제곱을 한번 계산해보면 1, 0, 마이너스 1, 1 1, 0, 마이너스 1, 1 자, 가로, 세로 또 해주시고 1, 0, 1 0, 0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2 0, 1 1 여기만 해도 여기만 마이너스 1로 바뀐 거 보이지? 그래도 규칙이라는 걸 찾으려면 최소 3번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3번째까지는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1, 2 다음에 뭐가 올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근데 1, 2, 3이면 그 다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4라고 하고 1, 2, 4가 오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8이죠. 20 곱했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규칙이 나오려면 3개까지는 있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A 세제곱까지는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A 세제곱은 우리가 아까 전에 A 제곱에서 A를 곱해도 된다고 했죠? 네. 왜, 은성아? 피곤하니? 아니에요. 잘하셨나요? 자, 다시 가로 곱하기 세로 해보면 이제 사실 느낌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만 해볼 생각을 이제 하는 거야. 딱 맞네. 그러면 제곱일 때 마이너스 2네. 세제곱일 때 마이너스 3이네. 10제곱이면 1, 0, 마이너스 10, 0, 1이 되겠네. 얘는 12. 같이 했습니다. 와. 자, 마지막. 12번. 네, 안 할 겁니다. 자, 12번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성립해야 하네.
그러면 원래 곱셈 공식이 성립 안 하는 이유가 교환법칙이 안 되니까 성립 안 했지. 그럼 여러분이 이 식을 보고 a 플러스 b, a 빼기 b를 직접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고 곱셈 공식이 성립을 했다는 개념을 보고 지금 이 문제에서만큼은 뭐가 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직접 a 빼기 b, a 제곱 빼기 b 제곱 계산하는 게 아니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이 a, b는 ba가 성립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될 생각을 하는 거야. 직접 a, b를 대입해 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란 뜻이고. 알겠나요? 그러니까 모든 게 행렬에서 곱하기의 문제점이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게 곱셈 공식이 우리가 아는 공식이 성립해.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니까 여기다 대입해 줄 생각하는 게 아니고 A, B는 BA인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거는 A, B랑 BA를 직접 계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됐습니까? 대박입니까? 자, 그래서 A, B를 적어보면 1, 1, 1, 0 B는 A, B, 4, 1 가로, 세로 계산을 해봅시다. A하고 4 A 더하기 4 이제 쫓아와지나? 예지도 이제 계산 조금씩 읽고 있나? 다시 가로, 세로 B하고 1 표시 되지? B 더하기 1 A하고 0이니까 A B하고 0이니까 B 됐습니까? 그러면 BA를 계산을 해라는 거예요. A, B 4, 1 1, 1, 1, 0 바로 세로 A, B 두 개를 더하고 A, 0 A 4하고 1, 5 4하고 0 4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A가 5, B가 4가 바로 보이죠? 끝내는 게 아니고 5, 4 더하면 얼마? 9랑 5 여기가 9랑 5인 건 머릿속에 했지? 여기도 5 넣으면 9고 B에 4 넣으면 5 맞지? 쉬운 거라도 일단 검산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 끝. 됐습니까?